제가 오늘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보실래요? 이 사진이 정말 무슨 사진? 이거 무슨 사진 같으세요? 이게 뭐예요? 불난 거 같죠? 네, 뭐 트럭에 불이 뭔가. 좀 뿌리고 계시죠? 네. 소화기? 소화기 같은 거. 너튜브에서 103만 조회수 기록한 영상인데 화재를 터널에서 진압하는 화재 영상인데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소방본부에서 구조 업무를 맡고 있는 12년차 소방장 장남직이라고 합니다. 20년 1월 30일이었고요.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처갓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순천 완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2km쯤을 지나는데 갑자기 차들이 완전히 멈춰 서 버리더라고요. 사고 났어? 왜?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있나 봐. 무서운데? 좀만 기다리고 있어. 언니 어디? 더 위험해. 언니! 오빠 가지 마! 화재 현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때마침 폭발음도 계속 들리고 있어서 차량이 터지면 이 터널이 붕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요. 때마침 옆에 피난 연락경이 있었고요. 터널 내에 갇혀있는 수백 명의 사람의 생명이 제 목숨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제 옆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남편이 혼자서 불 끄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화재 현장으로 다시 차를 돌려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When it gets hard, 와이프를 만났는데요. 와이프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와이프를 걱정시킨 게 되게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까
되게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We keep this love in a photograph. We make these memories for ourselves. Where our eyes are never closed. 매일 생사를 드나드는 위험한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고 구급차를 태워서 보낼 때 그 구급차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소방관이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뛰어들 것 같습니다. Ever be alone. Wait for me to come. 터널 화재는 사실은 자칫하면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진짜 큰 거죠. 마침 그래도 또 소방관님이 안에 계셔서 크게 사고로 이어지질 않았네요. 예, 저희가 앞으로도 이 코끼리 사진관에 꼭 이렇게 길 위의 영웅들을 앞으로도 계속 모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화면 너무 자주 보여주세요. 제가 이런 분들 좋다. 찾고 있습니다. 네. 절도범 검거 전국 1위로 검거왕 표창만 10개. 그냥 김영사라고 합니다. 강력계 형사입니다. 강력해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저 뒤쪽으로 가세요. 저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뼈 있는 왕족이거든. DNA잖아, 그게 DNA. 어제 인천의 서울 영등포 일대 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화재 감식 분야의 선두주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딱 화재에 특화되신 분이신 거네요. 특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화재에 미쳐 있었죠. 전자레인지, 선풍기, 헤어드라이기는 태우면은 또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오늘 오실 손님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려볼 텐데 맞춰보실래요? 네. 먼저 앞치마 그리고 수산시장. 식당? 네? 식당 하시는 분? 수산시장 어부? 어업 하시는 분? 네. 아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진관이 그러니까 제복 입은 영웅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사라고 합니다. 아, 형사님. 형사? 형사님이세요? 예. 어, 강력계 형사입니다. 강력해요? 새로운 해가 밝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온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고 무섭지 않은 분은 아닌데 오늘 모셔봤습니다. 네. 김윤석 경감님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명 쪽방촌 형사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벌써 봉사만 34년째 1999년에 서울시장 표창 서울경찰청장 봉사활동상을 수상하셨고 2001년에는 대통령 선행상을 국민추천 포상 경찰계 봉사왕이십니다. 오, 들어오세요. 우산 접으세요. 우산 접으세요. 자, 많이 드세요. 저 뒤쪽으로 가세요. 뒤쪽으로 가세요. 네.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세요? 목요일 날은 항상 월차를 쓰는 거죠. 월차를 해가지고. 아니 그 귀한 월차를 그러면
봉사활동 하시는데 오롯이 그 쓰시는 방법이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뭐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월차는 이걸 써야 되니까. 와, 이게 직장인들한테 월차랑 그 연차라는 게 피 같은 거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시죠? 이거를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근데 이걸 보신가요? 그러니까 34년째 해오신 거면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마 내가 초임 때 그게 마포 그 아현파출소 앞에 거기서 우연찮게 그 고아원 애하고 인연이 됐어요. 그때 뭐 사건으로 해가 인연이 됐을 거예요. 그 폭력 사건으로 해가 시비가 돼가지고 됐는데 그때에 보호자를 부르라니까 고아원에 있다 하더라고. 그때 고아원에 가보니까 그 자체 아이들이 7, 8살 이래 된 애들이 사람 가니까 이게 눈치를 살피더만 이게 안아보니까 안 끼더라고, 나인데. 딱 안 껴. 처음에는 이렇게 얼떨떨하게 앉더만 두 번째 가니까 팍 안 끼더라고. 걔들도 정도 부족하고 물건도 부족하고 전부 하고 나는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걔들하고 또 따뜻한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That's how you feel in my arms. You can follow me whenever you wander, 'cause I can be the place you call home. Follow me. 물론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뭐 재물로 얻지만 나는 마음으로 얻고 나는 내가 항상 내가 제일 부자예요. 물건 한자 싣고 쫙 뿌리고 오면 내가 이거 엉망장자보다 더 부자잖아. 얼마나 부자야.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 진짜 이 자체가 부자 자체. Run away, make our own eyes. 보니까 절도범과 형사 관계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서 출산 비용을 내주신 분도 있으시대요. 그 친구가 이제 전화 와서 형님 애 낳아야 되는데 돈이 없대. 빨리 와라 이렇게. 그때 CD기로 카드를 빼니까 70이 한도액이 70이더라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빨리 빼다 보니까 주니까 그놈이 그러더라고. 형님 추운데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넣어가니 돈이 따뜻하더래. 그 애 낳았다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 이게 따뜻한 마음처럼 또 느껴졌을 수 있겠네요. 아니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이게 뭐 계산 짓고 예인데 받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계산은 없는 거지 그냥 주려고 하면 줘버리고. 근데 저는 이쯤에서 좀 사실 염려스러운 게 이제 가족분들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 사실 나도 퇴직하면 나도 걱정이 지금 마누라 머리도로 이 연금을 이게 손댄 게 좀 있어. 아니 있으실 것 방법이 있어요. 같아요. 자꾸 소비가 있으시니까. 아니 이게 범위가 자꾸 커지잖아. 네. 자꾸 커지는데 어떡해. 근데 이제 사모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왜 당신이 하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굳이 그걸 마음을 왜 당신이 해야 쓰시는지. 되냐? 진짜 뭐 진급하려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많이 듣고 이거 하면서도 오해도 받고 진급은 이걸로 해가 진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난 제가 발로 뛰어가지고 예. 다 진급하고 그렇게 특진했습니다. 그 처음에 좀 의심을 좀 했었거든요. 저렇게 휴가까지 내시고 저렇게 뛰어다니시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건가? 승진? 그런 뭐 인맥 쌓기 아니면은 거기서 나오는 뭔가 이렇게 뭐 조금 금전적인 부분에 뭐 이익을 보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승진 자체도 다른 동기들보다 많이 늦어지셨고 초창도 본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금전적인 부분도 자기 개인적인 돈을 내서 그 쪽방촌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각출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세월이 흘러서 제 눈으로 보게 된 이후는 그런 의심 자체나 좀 안 좋았던 생각, 제 자신이 좀 미안하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팀장님이 예전에 의인상을 받으셔가지고 상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또 쪽방촌 활동에 쓰시는 걸 보고 이분은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니구나,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경감님이 특히 이제 검거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같이 봉사를 하는 사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또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한 7, 8명이 와요. 이 주는 걸 모르더라고 이 친구들은. 주는 기쁨을. 이게 남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 한번 줘보자. 어머 그래 자기네들도 마음이 편하대. 어머 그래 한번 줘봐라 네가. 그러면서 직접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레이야. 저 미약가를 차 빼면 저 차 빼고 해가지고 미약가를 여기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절로 가는 방법을 해야 돼. 일로 오세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진짜 다 알아들으셨어요. 잘 하고 있어, 그럼요. 근데 고마운 게 항상 레이야 그러면 오니까. 무슨 뭐 전생에 업보가 있는지 레이야가 뭐야? 형님하고 이게 한 30년 된 사이예요. 30년. 어떤 인연으로 만나셨어요? 경찰관하고 동네 불량배하고. 아. 경찰과 불량배? 불량배 느낌은 전혀 안 남아 근데 있는 것 너무 같은데. 좋아,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싸움 좀 하셨던 분인가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지금 다 개가천선하고 예.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어. 그런가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셔서 갖다 드릴게요. 네. 뜨거운 조심하세요. 아프니까 이거 타서. 형님이 한번 하자.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한번 나와봤죠. 나와서 이제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아, 나도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좀 사람 좀 돼보자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동생 같은 애, 친구 같은 사람, 형님 같은 사람도 내가 따뜻한 국수라도 한 끼 해서 말아주고 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 편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이제 구속될 때보다도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라라고 설득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던 게 나를 잡아놓은 사람이라 맞아요. 사실은 조금 미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미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로서 경찰로서 뒤에 이미 죄는 죄고 뒤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게 좋은 경찰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편에서. 이 경감님의 반전 매력인데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검거왕 표창만 10개. 예, 1999년도에는 절도범 검거 전국 1위로 특진하셨고요. 2005년도에는 100억 원대 문화재를 절도한 범인들을 검거해서 경위로 특진하셨습니다. 지금도 봉사하랴 일하시랴 일주일이 아주 바쁘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아주 특이한 별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발발하고 돌아다니는 게 발발이거든요. 발발이. 발발이는 범죄자한테 붙는 별명 아닌가요? 그러게요. 보통 아니 내가 워낙 뛰어다니니까 이제 옛날에 그 선배들이 워낙 돌아다니니까 어디인지 모른다고 발발이라고. 이제 범인들 잡으려고. 아. 근데 검거를 하시면서 워낙에 많은 범죄자를 검거를 하셨으니까 좀 기억에 남는 일, 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아마 2004년인가?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그때 유영철 사건 우리가 그 광수에 있을 때 그때 영등포 노타리에 잠복을 하다 유영철 검거를 해가 왔어. 검거를 해가 왔는데 형사들이 막 쫓아가니까 그 사람을 죽였대. 그 신촌 저 봉원사 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죽여놨다는 거야. 아이고 이럴 리가 있나 그러면서 전부 가가지고 이제 이걸 파봤어. 파보니까 진짜 실제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전부 다 여자지 여자. 다 여자라서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 현장을 같이 가면서 이제 포승희가 묵각을 이렇게 해도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 나쁜 거 어떤 미안한 감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정말 얼굴도 보면 그냥 진짜 당당하게 대답하고 당당하게 했다는 거지 뭐 미안한 감 전혀 안 느끼더라고. 그때 유영철의 집에 가셨을 때 되게 놀라셨다고. 아 깨끗하게 놨더라고. 집을 정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깨끗하게 해놓고 각을 다 잡아놨더라고.
약간 결벽증이 있는 건가요? 그 옷장에 열어보니까 옷장에 이게 여기에 딱 일렬로 쫙 이렇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인데요, 그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막 근데 그 많은 분들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막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자체 이제 수습을 하면서 야, 그 마음이 아팠죠. 처음에는 나도 인간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사건 현장에 가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들을 볼 때마다 참혹하고 늘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늘 형사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발로 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면은 은퇴를 네, 앞두고 계신 거죠? 작년이죠. 예, 어떤 마음이신가요?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아니 걱정될 거 없고 뭐 어차피 뭐 이제 내가 이제 전업하던 게 있으니까 그걸로 돌아가면 되니까 주업이 되는 거지. 이제. 사모님은 혹시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마누라고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뭐 살아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이제부터는 사모님의 그 영향력이 더 커지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럴 일도 없지. 집에 안 가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지. 일이 자꾸 더 바빠지지.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대신.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심심할 할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지방에 다니면서 뭐 그 채소 장사도 할 것이고 직접적으로 내가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봉사를 하고 싶어. 그게 내 목표의 희망이지. 뭐 저한테도 항상 뭐 퇴직하시고 나셔도 레이야 나는 끝까지 봉사를 할 것이다. 그냥 화물차 하나 한 대 사갖고 나랑 같이 댕기자. 우리가 다 봉사 좀 하고 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형님 오케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제 인천의 터울에 있는 영등포일 산불도 계획적인 방어였습니다. 와, 아유. 멋지십니다. 와. 근데 이거 다 안 잠그셔야 돼요. 아이 장관 있어 안 돼. 장관 줬어. 그러면 어떤 사진을 오늘 찍으실까요? 아 오늘 은퇴 기념으로 예. 한번 멋지게 한번 찍고 싶어. 멋있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턱 살짝만 내릴게요. 네, 한 번 더 갈게요. 멋있어요 지금. 그쵸. 턱 살짝만 더 내려볼까요? 살짝만. 그쵸. 조금 밝아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확 웃으셔도 돼요. 웃으셔도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봉사하시는 모습,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이제 황소 같은 분이었다. 그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기억나요. 진짜 거의 때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 상황인지 몰랐었어요. 설마. 맞아. 현실감이 없었긴 했었어요. 근데 이 화재 현장에 계셨던 분이 오늘 코끼리 사진관 예약을 하셨어요. 정말요? 어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장비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우. 일단 자리로 모실게요. 예.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무거워요? 예. 예, 무게가 꽤 나갈 겁니다. 오, 그때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예. 저 과학수사라고 이거 써 있는 네. 거 TV에서만 보고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 약간 포스가 네네네. 살짝 그 느낌이 이 제목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본인 소개를 혹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 예. 과학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감 이상준이고요. 예. 화재감식 전문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사진관에 오신 이상준 경감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준 경감님은요 1992년에 경찰에 임용되셨습니다. 2001년 과학수사요원, 2023년부터 광역과학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전공학 박사이자 화재 및 현장 감식 외래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화재 감식 분야의 선두주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KCSI 저 문구가 네. 저 그때 윤회출 경감님 2회에 나오셨을 때 네. 그때 뵀던 문구거든요. 맞아요. 윤회출 경감님이랑도 잘 아는 사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그 화재 감식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앞에서 이끌어 주셨던 분이고요. 저하고 권일용 선배님 과학수사에서 처음 업무를 도입하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뭐 과학수사대라고 하면 프로파일러 분들 외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현장 감식팀이 있고요. 범죄 분석팀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파일러들, 혈흔 형태 분석팀, 신속 DNA 분석팀. 저같이 이제 그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방화와 실화를 구분해주는 화재 감식팀.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이 조사하는 그 화재 감식 목적은 어떤 국가 화재 통계라든가 그 예방 대책을 세우는 그런 업무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누구의 어떤 잘못으로 불이 났느냐 아니면은 누가 고의로 불을 질렀느냐 범죄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최초의 필터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그 경감님 오시기 전에 그 사진을 보고 있었거든요. 예. 진짜 모든 국민이 진짜 가슴에 대못 박는 느낌 받았던 그 숭례문 화재 현장 거기 계셨다면서요? 사실 그때 제가 밤새도록 지켜보면서 이러다가 한강물이 마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물을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도 뭐 물이 안에 침투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붕괴까지 갔던. 그리고 문화재다 보니까는 또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한 40여 명이 18일 동안 겨울이다 보니까는 눈 오면은 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천막 씌우고 뭐 얼음 깨고 그렇게 해가지고 18일 만에 바라브이로 추정되는 2층 누각을 발굴을 했던 겁니다. 예. 정확한 발화 원인은 뭘로 나왔습니까? 신나라고 아시죠? 신어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지른 겁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방화네. 예. 근데 그 숭례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다른 데는 다 붕괴가 됐어요. 네네. 불을 지른 그 부분만 희한하게도 붕괴가 안 되고 남아 있더라고요. 범인의 집에 있던 신나 성분하고 현장에 있는 신나 성분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동일 성분이라는 것도 밝혔고 그런 증거물들이 그 불을 지른 그 누각 위에는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뭐 나 좀 찾아주세요라는 그런 그렇게 외침을 하듯이. 아니 근데 왜 거기다가 왜 하필이면 왜 거기다가? 국보위로니까요. 관심을 가지니까 나한테 좀 나 좀 봐줘라.
자기 집이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페트병 3병에다가 시너를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지금 좀 경각심이 강화돼서 경비가 강화된 건가요? 예, 지금은 출입자 통제라든가 어떤 적외선 그 감지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넘어가면은 경보가 울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감식에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화재 감식이 왜 필요한지 그걸 깨닫게 된 사건이 있으셨다고. 회사에 마침 들어갔는데 그 조장님이 하셨던 사건이 그 신촌 락카페 사건이었어요. 90년대 예. 96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형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화상 환자들 보면은 통증은 말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때는 뭐 순경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봤죠. 도대체 이 화재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는 모른대요.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죽었는데도 원인 미상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모르냐 그러니까는 화재 감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 사건을 계기로 뭐 화재 수사 이런 거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건가 보네요. 그렇죠. 예. 베테랑 경감님만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루틴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잘하면 돼요. 잘하면 된다. 예. 그래도 이제 뭔가 도착했을 때 이제 뭐 순서가 어디부터 가야겠다. 들어가면은 혼자 먼저 현장을 들어가 가지고 현장 한가운데 서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쭉 둘러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연소의 흔적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고 내 시선이 글로 가거든요. 가면은 이제 저기서 불이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불길의 위치, 발화 지점 같은 것도 해가지고 흐름을 다 그리시는 거예요. 예.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원래 있는 상태 그대로 사진 기록을 다 남깁니다.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락된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 가지고 불이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들, 그 흔적을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면은 그 안에 불이 난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뭔가 되게 약간 날카로움이 이렇게 그쵸. 싹 숨어져 있는 게 눈에 현장에 가면은 이제 막 쫙 이런 그냥 불길을 바람이 이렇게 막- 갔을 거야. 네, 여길 막 스쳤군. 이렇게 재현되잖아요. 이놈은 여기로 빠져나갔을 이런 게 거야. 지금 막 상상이 되네요. 아직 이놈은 여기 남아 있어. 맞아. 저 구석에 있어. 엄청 여기. 멋있거든요. 그 배우가. 감사합니다. 아까 오실 때부터 사실 저는 이 조끼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화재 감식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거라 용도에 맞게끔 이제 조립을 한 겁니다. 오케이. 나이 먹다 보니까 노안이 오잖아요. 돋보기. 저희 안전을 지켜주는 검증기, 미니자도 있고 미니저. 타이. 요건 라이트. 나이트. 그래서 이렇게 촥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실내나 예. 지하나. 이거 멀티툴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여기 뭐 칼도 있고 톱도 있고 전등은 아예 없고 지금 현장에 왜 그거? 아니 그냥 한번 꽂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무게감이 다 달라요. 나바로 하시는구나. 조금 값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 손 못하게 숨겨놓고 현장 나갈 때만 있어요. 이것도 사실 장비라는 거는 그쵸. 그냥 물려주고 싶은 느낌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후배들한테 줄 생각은 없고요. 가지고 저의 어떤 영혼이 묻어 있는 거라 맞아. 저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로 못 박았습니다. 이거 보시는 후배님들 너무 탐내지 탐내지 말아주세요. 마시고. 근데 저렇게 큰 가방도 같이 가지고 오셨는데. 네, 저희가 봐도 될까요? 예. 뭔가 막 여기서 슈퍼컴퓨터 조그만 거 이런 거 나오나? 그렇죠, 예. 봐봐. 에?
우리 보통 창고에 들어있는 그 뭐 그렇죠. 공구들? 예, 예. 이거 뭐 호미가 왜 있어요? 요거는 이거 원래 용도는 그 뻘에서 조개 캐는 뭐 주말 농장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뭐 하시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천장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덮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이걸로 긁으면서. 보니까 화재 현장 감식에 그렇죠. 아주 예. 유용하게 쓰이시는 도구. 저한테 메스. 예. 이상준 감독님은 딱 화재에 특화되신 분이신 거네요. 특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화재에 미쳐 있었죠. 화재에 미쳐 화재에 있었다고요? 미쳐. 방화 현장에 가면 내가 방화범이 돼보고 방화범이 돼가지고 내가 불을 지르면 어디다가 지르겠다라고 진짜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보고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놈은 이구나 여태까지 화재에 미쳤던 친구 같아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기승전 결혼 화재로 끝나. 분명히 아침 9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10시쯤 현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 비번 날. 너 여기 웬일이냐? 그럼 여기 궁금한데 집에 어떻게 가? 비번이든 근무날이든 많이 쫓아왔죠. 재현 실험도 많이 했었죠. 그런 거 가지고 승용차까지 태워봤죠. 아직도 불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주변에서 이제 화재가 뭐 발생했다 그러면 현장에 그냥 계속 따라가셨대요. 예, 소방차를 따라가셨다고. 소방관님들이 출동을 하시는데 계속 따라다니시니까 뭐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불구경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화재 감식을 할 때는 현장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가잖아요. 네네네. 과정을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부합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으셔서 예. 현장을 계속 다니셨던 거구나. 근데 이렇게 화재에 열정적으로 또 빠져 사시는데 그 집안 살림이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안 살림은 왜? 불이랑 집안 살림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가전제품 옆에서 불이 나도 마치 가전제품에서 불 난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태워보는 거죠. 태워서 현장하고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는지.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하나씩 태우기 시작했을 때가 아마 5년 고장 난 걸 태우신 거예요? 아니면 고장 날 걸로 예상되는 걸 태우신 거예요? 고장 난 거 태우면은 뭐 의미가 없죠. 이미 고장 난 건데. 그래서 뭐뭐 태워 먹으셨어요? 그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했던 게 전자레인지, 선풍기, 헤어드라이기는 몇 대를 해 먹었네요. 몇 대까지 왜 태우고 난 뒤에 새 제품 갖다 주거든요. 새거 사주면서. 근데 이거는 또 사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지 않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뭘? 저희가 이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그러고 선풍기도 새 거 가져가서 태우고. 새거네요. 멀쩡한 드라이기? 얘기가 다르네요. 멀쩡한 드라이기도 가져가서 태우고. 혼수로 사온 전자레인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가져가냐. 결국은 가져가서 이제 새 거를 사주겠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었는데 중고 제품을 갖다 줬어요. 새 거를 태워버리고 중고를? 아내보다는 불을 더 사랑하는 남자. 진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내께서? 그냥 나가라. 나가라. 가장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그냥 나가라. 근데 그 사건 현장을 재현하려고 경감님의 머리카락을 태워본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이게 버스 기사가 이게 그 인사사고를 내 가지고 이제 해임이 됐는데 복직을 안 시켜준다고 회사에 원한을 품고 버스 주차장에 가가지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CCTV 상에는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찍혔으니까 의심은 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조금 더 다른 거 없냐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휘발유가 타면은 그냥 타는 게 아니고 훅 하면서 이제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뭐 눈썹, 머리카락 그리고 손등. 그래서 이제 내 머리카락을 우리 직원 보고 태우라 그랬어요. 뽑아서 아니요. 그냥 그대로 태우라니까는 사실 그때 그 타는 소리가 귀 옆을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부시식 하면서 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자백까지 받아내고 증거로 사용됐대. 진짜. 논문도 그걸로 논문을 쓰니까는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논문은 누가 쓰겠어요? 내 머리를 태워봤는데. 논문 심사하시는 분이 박수 쳤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와,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가끔 이렇게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무슨 방화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진짜 가슴이 그냥 서늘해지거든요. 맞아요, 진짜. 진짜 현장에서 겪으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신지. 되게 보면은 뭐 욱하면서 순간적인 어떤 욱하는 감정에서 불을 지르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방화잖아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월급이 적다면서 일부러 불을 낸 겁니다. 기름통을 미리 배치해 놓은 계획적인 방화였습니다. 정말 이런 특이한 방화 사건들, 기억에 남는 사건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자기 안 만나준다고 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사귀면서 사줬던 물건들을 막 꺼내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 이제 소방관이 오면은 현장이 저기라고 막 안내도 해주고 소방 호수도 잡아주고 직접적으로 진화도 도와주고 연쇄 방화 같은 경우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 건씩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거죠. 저게 지금 다 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어머머. 왜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까 답변이 그냥요. 아니 뭐 작은 동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방화 분류에서 흥분 방화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흥분 방화범이요? 네. 불을 질러놓고 불 타는 걸 보고 이제 어떤 희열을 느끼는 거죠. 흥분을 하면은 변을 봐요. 에? 뭐지? 방화가 사실은 진짜 위험한 범죄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한 번에 앗을 수도 있는 거라. 근데 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요 이런 잡았는데. 특히 화재를 이용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회의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뭐 또 되게 가슴 아프고 트라우마가 된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일을 하다가 보람을 확 찾으시는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내가 이 덕분에 진실을 찾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거 묻힐 뻔했다. 이런 건 없으셨나요? 이게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대피도 못하고 4명이 죽었고 1명이 이제 외출했다가 피해를 안 입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 5명의 가족인데 한 예. 명만 외출했다가 살아남은 거네요. 예. 아파트 3층 베란다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이미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안은 한 치 앞도 공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혹시 집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요. 애들부터 들고 뛰겠죠. 그렇죠. 불을 끌려고 하거나. 아니, 한 30초가 넘어가고 1분이 넘어가면 제가 불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저는 무조건 끌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안에 있는 귀중품들, 컴퓨터라든가 또 TV, 뭐 이런 게임 콘솔 이런 것들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피를 하고 뭐 불을 끌려고 하고 우당하다 보면은 아랫집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집 무슨 일이 생겼나 뭐 싸우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피하려고 아니면은 불을 끌려고 우당탕 하고 조금 있다가 불이 났으니까 아 싸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막연하게 추측하는 진술만 가지고 저게 이제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전부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피해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가족을 잃은 딸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딸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방화한 가족이다. 그렇죠. 방화범처럼. 니네 식구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피해 입었다. 생존해 있던 딸은 진짜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완전히 공공의 어떤 그 원흉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저 집 같은 경우는 이사 온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밑에 집이요? 아니요. 불난집이. 불난집이요? 예. 불난집이 이사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럼 불화가 있었다는데 알아보니까는 어느 가정보다도 더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 진술하고 전혀 맞지 않은 거죠. 니네 집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 뭐 온갖 비난은 그 딸한테 생존자한테 다 간 거죠. 그렇게 아니죠. 딸도 피해자고. 제가 이제 화재감식에 이렇게 막 올인해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자. 방화하는 거는 반드시 찾겠다. 이거는 어떤 발견 경위도 그러고 요거 조금 이상한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현관 출입문 딱 들어가면서부터 보니까는 상당히 불이 좀 급하게 시작이 됐구나. 대피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여는 게 중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오잖아요. 중문을 열려고 시도조차 못했어. 대피를 하려고 하면은 출입구로 간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엄마는 거실, 아들은 주방, 작은 딸하고 아버지는 안방. 급하게 진행된 화재에서 사망을 했구나. 너무 이상한데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어떤 싸움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대피를 못했을까 하고 현장 조사를 했는데 엄마 손에 신나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응? 왜 신나가 있었을까요? 청소할 때 신나로 닦으면 잘 닦이잖아요. 얼룩진 닦이잖아요. 살아있는 딸한테 물어보니까는 이사를 왔는데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집을 너무 험하게 써가지고 엄마가 청소를 했다. 근데 이제 신나는 쓴지는 모르고 입주 청소할 때는 이게 센 걸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얼룩 같은 거나 붙어 있는 뭐 지우느라고. 불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씨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피아노 위에 그 워머가 있는, 향초를 피우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워머가. (2개월) 정도 지난 뒤에 수사팀에서 CCTV를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이 싹 지나가면서 갑자기 불이 커져요. 번쩍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거실 전체로 연소가 확산이 되거든요. 바닥에 어떤 인화성 물질을 이렇게 문지르거나 닦거나 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어떤 기류가 생기잖아요. 바람이 그 바람이 촛불로 이렇게 공기를 옮기지 않았나. 사람이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불이 붙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불씨가 향초로 이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대피도 못하고. 저 사건을 우리 과학수사 요원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꼭 강의를 가면은 꼭 얘기를 하거든요. 수사는 현장에서 시작이 되고 수사의 첫 단추는 현장에서 끼어야 된다. 편견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되면은 저런 결과가 나온다. 반쪽짜리 수사가 나온다. 와, 이거는 향초 키시는 분들이나 집 청소하신 분들도 절대 같이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진짜 알아놓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경감님이 24년 동안 화재 감식 일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뭐 베테랑이시지만 초반에는 사실 뭐 앞서 나간 선구자도 없고 이 일을 하시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드셨던 게 어떤 거였나요? 힘들었던 사건이라든가. 집이 비어 있는데 이제 어린 남매가 불이 나서 타서 죽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어머.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문을 잠궈놨던 거죠. 밖에 잠깐 볼일 보러 나가면서 그리고 밥 해 먹으라고 이제 그 가스레인지하고 이런 거를 놔두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체불 임금을 받으러 집을 나간 사이에 불이 나 어린 남매가 숨졌습니다. 3층 주택의 창문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에 난 불은 20여 분 만에 집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살 김모양과 5살 김모군 남매가 숨졌습니다. 김양 남매는 안방 창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 현장에 직접 나가셨던 건가요? 예. 아, 가장 힘든 현장이 저런 현장일 거예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시대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도 저런 환경이었고 그때가 이제 제 아들 딸이랑 같은 나이여서 저 현장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그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겠다. 저런 걸 보면 그냥 일로 봐야 되는데. 그 단칸방이었고 들어가면은 그냥 이불하고 이렇게 옷가지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휴대용 부탄가스하고 음식 차려진 이런 국그릇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뭐 일단 그것만 봐도 아, 왜 불이 났겠구나.
근데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했던 게 동네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 현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잊지 못하게 만드네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뭐 그게 세월이 지난다고 잊혀지나요? 그 원인이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가족을 잃었는데 그게 위안이 되겠어요. 원인을 최대한 밝혀서 또 다른 피해자는 만들지 말자, 그런 생각이었죠. 내가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배웠던 노하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퇴직을 하고 썩히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알고 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업무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대 전기과를 들어갔습니다. 전기과요? 학교를 또 들어가신 거예요? 예. 학사 마치고 석사하고 2019년도에 박사학위까지. 예. 그 과정을 밟을 때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겠네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박사 남아 대출을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으세요? 예. 언젠가는 끝나겠죠 뭐. 퇴직하기 전까지는 끝나겠죠. 경찰청 화재 감식이라는 것에 문을 열어주신 분인데 이런 거는 나라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줘. 오히려 그런 거는 더 얹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진짜 선구자에게는 오히려 더 장학금에다가 포상까지 얹어가지고 포상. 집 한 채 따로. 그거는 좀 그거 아닌가요? 예.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진 찍고 싶으세요? 제가 그 현장을 다니면 항상 제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예, 카메라를 듣다 보니까는 제 모습을 지금 현재 제 모습을 좀 이 조끼 입으신 채로요? 저한테는 이게 제복입니다. 그쵸. 어우 너무 좋네요. 이대로 그러면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끼를 입고 장관님 좀 미소가 너무 좋으시니까 좀 그런 거 해볼게요. 같이 들고 지금처럼 그냥 긴장하지 웃으시면서 밝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웃음이 나오나요?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멋있다 지금. 그쵸. 표정 너무 좋으세요.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아요. 그쵸. 멋있다. 좋아요. 멋있습니다 지금. 그쵸? 살짝 그쵸. 너무 멋있다. 좋아요. 약간 낯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호미요. 죄송해요. 나. 오케이? 호미 살짝 바라보시면서 너무 진지하게 안 바라보셔도 돼요. 좀 밝게. 좋아요. 카메라 좀 한 번 더 쭉 보면서. 좋아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열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열정보단 앞선 영혼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었나. 그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촛불 같으신 존재이십니다. 한 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망자에게,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망자가 어쨌든 누명을 벗겨주고 이런 거를 해주면 그 돌아가신 분도 되게 좋지 않겠냐고, 자기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자타공인 최고의 헬기 조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 조종사님, 그리고 이정열 조종사님. 겁이 좀 많아가지고 바이킹 이런 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고소공포증이요? 고소공포증.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일이 있거든 나를 꼭 불러달라. 그날 바로 저녁에 인천공항에서 튀르키예까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내가 가서 잘하고 와야겠다. 그걸 하려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채널 A